네, 방금 보신 대로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저희 유튜브 개표 방송 누가 될까 준비했습니다. TV 개표 방송과 이제 TV 개표 방송 그대로 하면서 이원으로 하는 거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시사 라이브 불독 납세자의 시각으로 선거를 들여다보는 머니독 시간입니다.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님 나오셨고요. 선거방송 준비로 오늘은 이상훈 기자 대신에 장현 기자, 김수민 평론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선거 공보물들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선거 공보물에도 사실 막대한 세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그래서 이 선거 공보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취재해봤었는데, 저는 집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읽어도 봤는데 다른 분들 선거 공보물 주로 어떤 거 보십니까? 이게 저도 직업이 예산을 보고 행정을 감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받아서 꼼꼼하게 봅니다만 공보물 말고도 이제 각 시도당에서 발표하는 공약들을 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네, 저는 공보물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 장현 기자가 취재한다고 그거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 준 다음에 못 봤어요, 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공보물 말고도 이제 정당에서 좀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도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법 두텁게 만드는 공약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배부되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우편으로 받아보는 그 공보물이 대중적으로는 공약집이 될 텐데, 그래도 공보물은 또 공약집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홍보물이기도 그렇죠. 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면은 표지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리고 메인 슬로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유심히 봅니다. 네. 이 일반적으로 공약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보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공약집으로 사실 많이도 불리고 있죠. 그렇게 인식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이 공약집이란 단어로 이렇게 접근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정가가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주로 봤습니다. 못 봤어, 바빴어. 저는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집사람이 다 읽어주지. 힘이 센 당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 차차 이렇게 순위를 읽어봅니다. 말하는 게 댐댐이가 득득한 데서 봐야 되죠. 일부러 챙겨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뉴스나 미디어 통해서도 많이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평생에 안 받아보다가 여러 장 오니까 너무 복잡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힘들어. 공약을 보고 뽑을 거고, 뽑고 나서도 그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유권자마다 이 공보물 활용하는 데는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장 기자가 이번 총선 이 공보물 들어가는 비용 확인해봤죠? 네, 우선 그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공보물은 후보자마다 그 최대 12조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당 한 부씩 발송하게 돼 있고요. 네. 형식은 제각각입니다만 공통적인 거는 후보자 관련 이력이 두 번째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이번 선거부터 바뀐 제도입니다. 네. 경남에서 선거구가 좀 큰 데가 이 김해 갑인데요. 11만 8천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선거구 가운데 12쪽짜리 공보물 만든 후보에게 얼마 들어갔냐고 물어봤더니 2,6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해을 같은 경우는 10만 부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4쪽짜리 만든 공보물 후보에게 물어봤더니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후보마다 편차가 컸죠. 그런데 후보자들은 이 선거 비용 내에서 이걸 제작을 하고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관위가 모두 보전을 해줍니다.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특이한 점은 점자로 인쇄하거나 이렇게 발송하는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모두 국비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운명이 그다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쓰레기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총선에 제작되고 만들어지는 공보물들 한꺼번에 쌓으면 이게 무게로 한 8,500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 용지 이외에 공보물이라든지 벽보 이건 재생 용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쓰레기로 이렇게 버려지는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선거 공보물 발송 비용은 선관위에서 다 저기를 하죠. 선관위가 그렇습니다. 모아서 이제 하니까는 꼭 점자 책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기본 발송 비용도 네. 공보물 발간 비용은 어차피 정당이나 후보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도 정당 활동이나 후보자 활동을 하면서 공보물을 만든 적이 있는데 할 때마다
차별성도 부각시킬 겸 재생용지를 써볼까 했어요. 근데 항상 이제 비용 문제가 걸리고 그 다음에 구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이런 측면은 좀 국가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를테면 재생용지를 사용해서 뭐 1톤의 폐지를 재활용을 한다면 30년생 나무 20그루를 아낀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재생용지가 아니더라도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간 그 공보물은 아 이거는 나무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필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21대 총선이니까 지금 횟수로만 따지면 이번 빼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만 20번 넘게 한 건데 이 공보물은 언제부터 등장한 거죠? 네, 우선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이 기록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화면이 준비된 대로 1948년 5월 12일 이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선거하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최초의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선전물도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뭐 저의 주장이라고 해서 공약도 담겼고 어디 선거구 기호 몇 번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보물 형태를 갖추는 상황이죠. 그리고 선전 문서는 후보자마다 한 차례씩 무료로 인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보, 이건 이 후보자들 원고를 받아서 당시 선거위원회에서 각 세대에 한 부씩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발간된 공보물도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모두 보관이 됩니다. 역사로 기록된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분이 있네요.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쭈님인데 제가 제안하는 의견은 그 후보자 QR코드만 보내서 QR코드 찍어서 보게끔 하고 스마트폰 없는 그런 거 잘 못 쓰시는 어르신들에게만 공보물 보내는 건 어떨까요? 해주셨네요. 뭐 되려면 될 수 있을 텐데 안 되려면 또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또 있겠죠. 네. 아직까지도 이제 뭐 종이 매체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긴 하고요. 예. 뭐 아까 전에 비쳤던 그 재헌의회 선거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때는 이제 정책 개발된 내용도 많지 않았고 공보물도 분량이 짧았을 텐데 아마 제 상상으로는 집에 온 거를 보고 이렇게 유심히 하다못해 관상까지 후보자 관상까지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 채널이 그때는 뭐 또 없었을 테니까. 자, 장 기자가 이제 경남 지역 후보자들 공보물을 다 훑어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불독 제작진 집으로 배달된 것, 그리고 회사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경남 16개 선거구의 공보물을 모두 수집 분석했는데요. 우선 제작진들 반응이 용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경제 용어들 뭐 좀 힘든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았고요. 뭐 특별 교부금, 그리고 뭐 BTL, 매칭 비율 이런 단어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도 그랬고, 특히나 또 애매모호한 표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수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보물 보면 이 단어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사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경제 용어가 아니고 행정 용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일본식 한자입니다. 특별 교부금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그 사업에 쓰라고 내려보내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SOC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이건 사회 기반 시설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놓는다거나 항만을 조성한다거나 뭐 다리를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와 관련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민간 투자 사업 BTL 부분은 이게 논란이 좀 많죠. 예전에 그 모 지사께서 빚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BTL 사업에가 빚이 다 들어 있었던 건데 제작에서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이용료를 지방정부나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5년 일명 카드깡이라고 하는 겁니다. 25년 동안 사업의 이윤과 은행 이자를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형태인데 지금은 잘 안 하죠. 근데 대학 기숙사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대학 기숙사 비용이 좀 비쌉니다. 요즘에 군대 막사, 일부 지금 경전선을 열차까지도 이 BTL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BTL로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눈여겨보고 그 함정은 없는지도 좀 봐야겠군요.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임기 안에 삽을 뜨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원칙대로 치면.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제 살펴본 것 중에 선거 공보물이 공약 내용보다도 이 후보자를 스스로 뭐 이미지를 소개한다든지 아까 김수미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홍보물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이번 선거에서 좀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정치인 마케팅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이 18대, 19대, 20대만 하더라도 공보물 보면은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 사진을 굉장히 많이 노출을 시켰고 이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당대표라든지 대선 후보들 사진을 많이 노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그게 크게 달라졌는데요. 네. 저희가 몇 개인지 세어봤더니 이 민주당 후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쓴 경우가 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 사진이 11건으로 한 건 많았고요. 김경수 지사 사진을 쓴 게 7건이었고 이 정의당은 이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 9건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진을 쓴 게 4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이 네거티브 사진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대표의 비호감 사진을 쓴다든지 미래통합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의 비호감 사진을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 7건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당 공보물을 유심히 봤는데요. 여기서 사진들이 좀 재밌었습니다. 친박신당 공보물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호감 사진, 그러니까 공격용 사진인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위성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 좀 서름이 느껴지는 그런 공보물이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좀 이미지 중심의 선거, 그리고 어디는 기호가 몇 번이고 투표용지 몇째 칸에 있다 이런 문구가 많이 나열되는 좀 그런 선거라는 문제점이 또 공보물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든 저렇든 필요한 공약들이 담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한 공약과 좋은 공약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필요한 공약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의 본래 책무를 좀 뒤로 미루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공약을 필요한 공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보면 대통령이나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남발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공약을 그대로 붙여넣기에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법 활동이죠. 입법 활동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민원을 어떻게 잘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선호가 바뀌어버린 상황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조사하면서 이 발견한 게 이 재선급 이상 다선 의원들이 뭐 공약보다도 과거에 자기의 업적이나 치적을 좀 알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공약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공약을 뭐 복사한다거나 그리고 공약을 세탁한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공약을 지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발견됐는데요. 근데 3선에 도전하는 경남 지역에 하는 후보자 20대 총선에서 공보물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국제 물류 중심 도시 그리고 복합 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땡땡 고속도로 나들목 이 공약을 했었는데 이번 공보물에서도 포함해서 7건이나 복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이제 재선에 도전한 다른 후보자는 20대 공보물에서는 이 그린벨트 100만 평 해제를 공약했는데 이걸 살짝 세탁해서 이번에는 적극 추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라고 본 후보가 이 후보인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또 다른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20대 총선 공보물에서 뭐 시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지역에다가 해변공원, 아울렛, 호텔, 공연장, 첨단 도시 짓겠다 했는데 하나도 언급 없이 이번에는 공약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상황도 발견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완수하지 못한 공약은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고 착수도 못한 공약은 파쇄기에 넣어버립니다.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좀 공보물이나 이런 쪽에서 자신이 공약했던 걸 왜 못 지켰는지 혹은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설명하는 그런 공보물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유권자들도 더 높게 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의원 활동할 때 마지막 의정 보고서에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넣었었거든요. 반응이 괜찮았는데 그거를 선거 공보물까지 계속 넣었다면 재선되지 않았을까. 그런 미련이 갑자기 생겨나네요. 근데 왜 재선 못 하셨어요? 공보물에 안 넣었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그 공보물이 뭐 또 12장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넣을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네. 뭐 굳이 이제 그쪽 얘기를 해보자면 또 그런 어떤 공약을 냈다가 뭐 지우기 뭐 이제 슬쩍 그냥 가려버리고 없애버리고 하고 그 사이에 뭐 주민들 만나보고 또 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들도 말씀들 하시고 뭐 요건 여기서 그냥 각설하고 자 우리 이런 공보물에 실린 공약들 가운데서 뭐 실현 가능한 공약
좋은 공약이랄까요? 뭐 구별하는 기준이랄까요?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이게 될까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공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겠다는 것도 될 수 있겠고 어떤 법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국회의원의 기본 입법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가 어떤 정책에 얼마만큼의 재원이 들어가는 건지 의정활동 계획서가 수반돼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띄는 것들이 훨씬 더 믿을만하고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그걸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경남의 16개 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예산을 언급한 후보자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31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그 16명이 모두 동일 공약인 게 국가혁명배당금당이죠. 공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역 빼고 공약은 없고, 예. 예산을 언급했다거나 재정 이렇게 마련 계획을 언급한 후보가 1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뭐 제작진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게 강석진 의원이었군요. 이 예산을 꼼꼼하게 기재한 케이스였는데 이 15명 후보가 확보하겠다는 예산 이 15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경남 1년 반치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산을 언급해서 이렇게 고맙기도 하지만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언급하지 않은 후보가 이 뭐 3분의 2나 됐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제 사실 정말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공약집에 공보물에가 예산이 없는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네. 공약만 그냥 나열해놔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합법적인 길을 다 터져버린 상황이죠. 우리나라 예산이 540조 정도 되는데요. 아마 국회의원들 합쳐놓으면 1000조는 넘어갈 겁니다. 1000조가 뭡니까? 1경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공약 그냥 하겠다라는 거 그냥 그대로 단순히 다 합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런 공보물의 공약집에는 예산을 잘 안 담는데 정작 또 이제 활동을 하면서는 지역 예산 따는데 굉장히 이제 혈안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게 지역에서 또 하는 부분 뭐 그렇게 좀 기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이럴 수 있긴 한데 그게 사실 국회의원 본업은 아닌데 이렇게 예산 확보에 살을 걸고 그걸 또 주요 치적으로 홍보하고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국회의원이 공보물에 적혀 있는 공약이라는 거, 그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확보 많이 해왔다는 것처럼 사실 알리기 좋은 게 없겠죠. 심지어는 뭐 공약하지 않은 것도 예산 따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결위원들 중에 뭐 쪽지 예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SOC 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해왔다는 것은 자기가 4년 동안 치적을 알리는데 아마 그리고 재선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삼아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보면 상임위가 여러 군데 있지만 예산 따오기 쉬운 그 상임위원회가 선호하는 것도 아마 이런 맥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이런 공약집을 좀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소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 계획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좀 찾아봤더니 20대 때 약 194명이 의정활동 계획서를 냈습니다. 네. 냈던데 48.6%가 공약을 다 완수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출하지 않은 44명은 10.5%다. 그러니까 이 의정활동 계획서를 제출했던 의원들은 그나마 안 낸 의원들보다 한 서너 배 이상이 공약을 다 완료하더라. 이런 걸 보면 의정활동 계획서를 구체성을 좀 법제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유권자가 요구해야겠죠. 의정활동 계획서라는 게 이거는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그 후보들한테 받았던 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서식이죠? 사업의 네. 순위와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행 절차와 기간까지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구체성들을 좀 가지고 유권자들도 평가를 하고 요구하고 그 사업을, 그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후보들로서는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후보들로서는 귀찮고 정치인 개인으로서 이걸 다루려고 하면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기능이 강화돼야 정당이, 된다. 정당이 또 개별 정치인들을 챙겨야 되는 거고 그 정당을 또 매개로 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항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 전 마지막 방송이고 또 내일 사전 투표 시작하고 하니까요. 우리
유권자분들께 특별히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좀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기왕 그 선거 공보물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공약,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입니다.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계약서 우리 받아가지고 함부로 버리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나중에 청구서로 바뀌어서 한 표를 주고 이거 제대로 했는지를 되물을 수 있는 유권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버리는 표는 지난 세기에 누군가 그렇게 애토록 갈망했던 표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건데. 근데 저는 그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활동도 좀 잘하고 출결 사항도 좀 좋고 활동들을 잘 했느냐를 봐야지 무조건 우리 지역에서 묻지마 투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4년 후회하고 그러지 마시고 중앙선관위 가보시면 그 정당이 내놓은 공약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시고 요즘 민주주의는 피를 요구하지도 않거든요. 땀을 요구할 뿐이며 노력 조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번 선거도 그렇고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또 금방 또 다가오죠. 2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선거를 치르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대선도 있고 재보궐선거도 있고. 자, 오늘 나눈 이런 뭐 공약집 문제, 이번 반짝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